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시작하고 나서 여러 지역 돌아다니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실까요? 전당대회 다니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옥수수 삶아다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런데요. 사실 그런 장면들도 다 가슴 깊이 감동하고 또 감사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 방송사 토론에 갔는데 지금 정치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데 그 순간 아이들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하고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여정이 힘들어서 그런지 가족들과의 휴식이 그리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토론회 등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비방전이 좀 격화되면서 최근에 나 후보님은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좀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이게 당 깨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분께서 물론 이제 서로 검증하는 과정이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통합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말씀하셨는데 원 후보님과의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원 후보가 그 전당대회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연대를 원 후보 측에서 이야기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전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후보께서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 후보의 경우에 워낙 이제 지금 당권에 정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많이 찍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한 후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이제 한 후보는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꿈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지만, 사실 이제 그 어느 쪽에 더 사람이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당을 정말 잘 개혁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좀 당이 진짜 개혁되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나오신 분이 원 후보 아닙니까? 특히 이제 약간 윤 세력 이런 세력을 같이 엎고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지지를 몰아주시면 어떨까? 사퇴하시고 그런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부추기는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셨을까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 깜짝 놀랐냐면요. 문자 논란이 있을 때 왜 그 답을 안 했느냐, 문자 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건 당무 개입이다. 또 여기에 내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문제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과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는데 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걸 정말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논의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무 개입도 아니고 사실 거기다 또 국정농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근데 당무 개입 국정농단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내용입니다. 그 단어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특별검사로서 형사소출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갖다 아주 스스럼 없이 꺼낸다? 그건 결국 야당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 게이트인가 이런 걸 해갖고 밝혀라 이러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일이 조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입을 차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야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없는 사실을 빌미를 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고, 한 후보가 굉장히 당대표가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후보가 대선 의지를 좀 밝히는 그런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 나 후보님이 대표가 됐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대선에 나가라고 강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꿈을 크게 하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이제 한 후보의 그 말씀은 저는 꿈이 아니라 사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 먼저 방점을 뒀느냐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만약에 대선 나가겠다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1년 후에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또 1년짜리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비대위에 뭐 당대표 2명이 바뀌고 정말 너무 어지러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렇게 허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년짜리 당대표는 당을 제대로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본인이 내년 9월에 당대표 사퇴할 거냐 아니냐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후보를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전당대회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우리 당원들은 1년짜리 당대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친윤 대 친한으로 좀 너무 갈라져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또다시 계파 갈등으로 보이고 사실 원한 갈등이 원한 충돌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역사상 우리 당을 힘들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계파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파 갈등 끝에 당이 탄핵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린 적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도 더더욱 앞으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당이 분당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마할 때 물론 제가 당선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지만 지금은 더 그 의지가 확고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께 나경원이 희망을 줄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개파가 없다는 입장이시고 어쨌든 과거 연판장 사태도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당정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 민심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상승을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민심을 정말 잘 전달할까? 이제 그렇잖아요. 너무 사이 나쁘면 저 대통령이 말해도 믿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선돼도 대통령께서 어찌 믿겠냐. 저 국정농단이란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어찌 믿겠냐 하는 거고 또 한쪽은 또 대통령 막 팔면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왔네 어쨌냐 하니 그쪽도 또 대통령 말씀만 너무 예스맨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나경원은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도 겪었는데 대통령하고 진짜 사이가 괜찮은 거야 이런 또 걱정들 하실 텐데요. 제가 연판장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사실 당에 와서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선당후사 정신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손해봐도 당이라면 또 국가 일이라면 먼저 앞세우고 뭐 사실 험한 일 또 남들 앞에서 싸우는 일 그거 하면요 인기 떨어져요. 개인으로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도 열심히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판장 사태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정치 시작한 이후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싸웠으면 아마 당에도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년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터뷰 안 하고. 아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본인보다 당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그러나 또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그런 면에서 파탄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주실 거다고 확신합니다. 그 당이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두들 당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기력한 당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 야당이 지금 사실은 너무 독주합니다. 해도 또 그동안의 헌정, 질서, 의회, 민주주의 이런 걸 너무 파탄해요. 사실 탄핵 청원 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결국 탄핵 청문회라는 그런 어떤 제도나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하는데요. 저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망가진 의회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투쟁이 필요하고요. 이런 쪽으로 당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난번 선거에서 수도권, 중도,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 저는 진보 흉내만 내다 얻지 못했나, 아니면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심과 멀어진, 민생과 멀어진 원리주의적인 것 같은 것을 주장하다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저는 수도권 중도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에 어려운 동작에서 그래도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현장에서, 바닥에서 더 많은 민심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되신다면 이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법안이 될 겁니다. 민생과 관련된, 또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는 핵무장 논의하고 핵무장에 대한 공약을 냈고요. 민생 또 저출산에 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말자라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입에 있어서 인색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구분 적용을 하되 좀 더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되 최저임금 이하로도 충분히 근로하겠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다면 우리 국민들 삶의 질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중에서 하나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홍콩에 있어서의 어느 지역 출신의 메이드, 가사 보육 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30대의 경우에 자기 소득의 50% 정도를 가사 보육 도우미를 위해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면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사 보육 도우미 간병인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결단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고, 저는 그것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민생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라서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나경원이어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당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제는 좀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당의 변화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고 또 지금 당의 변화에 있어서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는 정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헌법 파괴를 하는 것을 이겨달라는 것인데 그 투쟁은 의회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투쟁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평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회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게 하는 것, 의회를 잘 아는 사람, 또 현역 의원,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이 당대표 되면 정말 우리 의회도 좀 정상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민심 제대로 알아서 제가 아까 민생에 관한 정책 공약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민들 삶의 질도 높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